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No one really knows how long this crisis is going to last, and that's going to determine just how severe the economic impact will be. 세계의 심장 미국 뉴욕시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집 밖에 나가면 경찰에 단속됩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의 김호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며칠 전에 왜 WHO 자문위원들 우리나라 와서 저 여기저기 보고 갔잖아요. 교수님 네. 그때 같이 참여하셨다는데 그 사람들 뭐 관심 갖던가요?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일단 임상 경과입니다. 이 질병 자체가 이제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교과서에 다 써 있는데 교과서에 한 줄도 안 써 있고 논문을 찾아봐도 아직 논문도 몇 개 안 나와 있고 네. 이제 중국하고 한국만 이제 환자가 감소돼서 관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몇 개 나라 모아서 국제 연구를 하자 이러더니 좀 있다가는 한국만 먼저 좀 연구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기본적으로 이 예. 병이 지금 병증이 하는 거죠. 어떻느냐에 대한 관심.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환자 코호트라 그래서 네. 환자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좋아지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있으면 호흡기 기능이 다 제대로 돌아오는지 이런 네. 것까지 다 알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MBC인가요? 제가 저 다른 뉴스를 보니까 그분도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왜 치료받고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병증이 아니고 뭐 갑자기 호흡이 멈춰지고 쓰러지고 뭐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그렇습니다. 증세가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런 교수님 분도 보신 것 있고,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에 잠시 냄새를 좀 못 맡는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특성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그 인터뷰에 있습니다. 나오시는 그 이제 지금 이제 완치되셔서 퇴원하셨는데 하루는 좋아졌다가 하루는 급속히 나빠졌다가 예.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예. 네. 참. 자, 추가 확진자 수를 보겠습니다. 일별 확진자는 76명입니다. 네, 다행스럽게 계속 100명 아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일째 지금 사흘째 연속 두 자릿수 증가폭인데요.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대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의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양원이나 다행히도- 이런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더니 확진자가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전체 0.7%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은 끝났으니까 다음 단계로 어제부터 대구 지역 24개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 모두 다 전수하고 있어서 요게 끝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확산될지 좀 봐야 될 텐데 네. 지금 추세로 보면 어느 정도 한풀 꺾여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인구의 60%, 70%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는데 어제 우리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역시 우리 인구의 60%가 코로나19 면역이 생겨야 완전하게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가 2.5라고 가정하면 인구의 60%가 이 바이러스의 면역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확산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인구 집단의 면역을 일시에 6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방 접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려면 적어도 1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가을철 대유행으로 환자가 밀려들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좀 잠잠해질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잡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잠잠해지더라도 가을쯤 또 날이 추워지면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이런 재생산 지수를 기반으로 60%가 면역을 가져야지만 끝난다 하는 건 네. 상황을 좀 너무 단순하게 본 거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 60%가 감염된다면 3천만 명이 감염이 되는 건데 네. 1%만 사망을 해도 3만 명이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설령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더라도 그걸 막아야 한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 설명을 들으면 물론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 번져서 면역을 가져야 네, 완전히 우리가 저 바이러스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 왜 방역하느냐 다 걸릴 거 그렇죠. 어차피 다 걸릴 건데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초반에 그래서 천천히 걸려서 의료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질병의 확산 속도를 천천히 조금 빠르게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초반에 영국이나 독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완전히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더 열심히 억제 정책을 펴서 이거를 그 전에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네.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확산 속도를. 이걸 당장에 4월 6일이죠, 교수님. 네. 계약 미뤄놓은 게 4월 6일로 우리가 지금 5주나 미뤄놨는데 다음 주 초에 이제 우리 교육 당국이 정부가 결정합니다. 제가 알기로 교수님은 계약을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계약을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네. 이러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계약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서 학교 안에서 한 명이라도 학생이나 뭐 교육자 중에 교직원 중에 환자가 나오게 되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해당 학교를 폐쇄하면 2주 동안 폐쇄하고 그 옆에 학교는 운영을 하고 또 해당 학교의 교직원의 가족의 누군가가 또 확진되고 계속 이렇게 네. 번져나갈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면서 학교를 열겠느냐 그건 어렵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면 띄엄띄엄 많거든요. 그렇죠. 학교는 그것도 안 되고 교수님 말처럼 한 반에서 나오면 어디까지 수업을 멈춰야 하는지 그 반만 할지 그 학년 할지 그 층을 할지 또 그 학생들의 집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들 이런 이야기를 교육 혹시 정부나 혹시 예, 이야기했습니다. 의견을 내셨습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쯤 교육부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도 물론 여전히 불안불안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유럽이나 선진국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던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예정이 없던 귀국인 거죠? 네네 예정이 없어요. 갑자기 다들 비행기표를 끊고 다들 가니까 이제 저도 원래 안 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개강이 취소되고 사람들도 마스크도 안 써서 되게 언제 감염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한 10분의 9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다가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국이 정말 많이 번지는구나 하다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차라리 들어가자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월 29일을 정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까? 2월 29일까지는 계속 확산세로 가다 그다음부터 꺾이면서 3월 둘째 주부터는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출국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가려고 했다가 이제 3월 둘째 주 정도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드니까 이제는 외국이 또 확산이 됐잖아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난 확산세가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는 출국하려는 사람보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려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확산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초창기부터 정말 강력한 억제 정책을 쓰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산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치료하고 또 빨리빨리 찾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까지 다 보고 이러면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또 마스크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이거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거의 하고 있어요. 뭐 안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외국은 사실 마스크를 잘 안 씁니다. 지금 인터뷰도 나왔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외국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또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의 학교들이 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참 재택근무는 회사는 재택근무하고 학교는 다 온라인 강의로 돌아섰습니다. 네, 교수님도 온라인 강의 하고 저도 계시죠? 온라인 강의 네. 하고 있죠. 근데 외국의 학교들도 전부 다 온라인 강의예요. 전부 학교 문 닫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온라인 강의는 한국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과제물도 제출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한 네.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일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확진자 중에 자꾸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 숫자가 늘어나고요. 네. 어제부터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뭐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전부 검사하고 있는데 벌써 이틀 동안 19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또 보면 오산에서 유럽 신혼여행 다녀온 이거 보면 이 표는 입국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출국자보다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산에 유럽 신혼여행 다녀온 30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신혼여행 가서 확진 받아오면 교수님,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다 검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미국에서 들어온 분들도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들어온 분들도 해야 되죠. 해야 그래서 되죠. 아마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이런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 등이 처음에는 뭐 그분들만 6시간씩 복도에서 기다리고 이러다가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미국에서 오는 분들까지 유럽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 하루에 1,200명씩 오고 있거든요. 이걸 다 검사하다 보니까 다행히 마스크는 수급이 안정돼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오후 6시쯤 가서 네. 샀는데 그때도 있더라고요, 마스크.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약사분한테 많이 있냐.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는 이제 제가 6번 마지막 6번이나 네. 어제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급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시책 오부제가 시행되기 전에 혼란은 어느 네. 정도 안정적으로 저는 잡혔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정책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마스크를 수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수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내는 것도 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좀 보내려고 그렇죠. 해도 좀 가족이나 제 네. 딸애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네. 저는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실 때 가족에게는 보낼 수 있는데 그래요? 동일한 정책 네. 원칙이 지켜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 한 달로 하면 8개입니다. 네. 한 달에 8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사람에게. 그걸 알고 싶으신 분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홈페이지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네. 외국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한테 마스크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8장까지. 8장까지 한 달에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 네.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8장까지 보내실 수 있겠네요. 예. 사진 한 장 볼까요? 저희 회사 약국도 처음에 줄을 많이 섰어요. 예. 저희 회사 로비에 약국이 있는데 근데 10시하고 4시에 하는데 저희 스태프분들 말씀이 조금만 줄 서면 살 수 있대요.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살려고요. 어쨌든 1인 4매까지도 가능해진다 이거죠. 곧.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수급이 안정이 돼서. 그렇죠. 수급이 네. 어느 정도 안정되면 지금 2매까지만 사고 있는데 네. 3매, 4매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현재 하루에 보통 총 850만 9천 장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부제가 정착이 돼가면서 네.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중에 이제 선택 그날 그 주에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급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굳이 나는 지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양보하는 마음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상황 보겠습니다. 세계적 확산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보다 미국입니다. 미국. 교수님, 미국 사망자는 500명을 넘었네요. 그렇죠. 네. 예. 교수님, 저 중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나라가 있습니까? 독일이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보면 네덜란드보다 훨씬 7배가량 독일이 확진자가 많은데 역시 사망자는 네덜란드보다 훨씬 적어요, 독일이. 의료 시스템이나 방역을 잘하면 사망자를 확 줄일 수 있다는 게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네. 각 나라의 환자들의 연령 분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네. 당연히 이제 예후가 좋고요. 그다음에 초반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망률을 계산할 때 그 분모에다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넣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사망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증상과 상관없이 확진자 전체 중에 사망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곳에 처음에 검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검사 대상자 기준을 전부 다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률이 높게 나오죠. 네,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우리나라도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픽을? 네. 우리나라는 9,000명을 넘어섰고요. 확진자가 서울은 단 4명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어제 하루에도 9명이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또 매우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WHO의 확진자 통계를 보면 발병 처음에 10만 명이 감염될 때 67일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10만 명이 또 늘어날 때는 11일, 또 다시 10만 명이 늘어나는 데는 4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점까지 네. 이제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지금 내려오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피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보시면 피크가 되겠습니다. 그 정점이 언제인지 또 뭐 예. 몇 명이 몇 퍼센트가 감염돼야 하는지 추정하는 건 어렵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WHO는 지금 전부 다 합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한국처럼 그렇죠. 감소하는 나라도 있고요. 이제 막 올라가는 나라도 있는 거고요.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피크를 지났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저희가 모델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9일 날 피크를 지나서 대구 경북만 보면 지금 내려갔고요. 저희 모델링에 의하면 한 4월 10일 정도면 이제 10명대로 떨어지는 네. 거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해외 유입이 없어야 되는 건데 저희 예상외로 이제 해외 유입이 많아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뭐 2주간 격리하던데 일본은 2주간 격리합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봉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유럽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검사를 해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나눈 다음에 네. 이제 양성이 나온 사람은 무조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또 생활치료센터로 말고 가고 아예 막아버리는. 그렇죠. 그건 음성이 나오면 네. 지금 거의 자가격리를 하는데 아예 막는다고 해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90%가 한국 사람이에요. 어제 이재갑 교수님도 똑같은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막아봤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만 못 들어온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막아봤자 한 10%밖에 영향이 없어서 네. 그 부분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시 지도자에 준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실제 각국이 적극적으로 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 해군의 병원선인데요. 네, 아마 LA 쪽에서 환자들을 입원 치료할 것 같습니다. 네, 해군의 병원선이 항구에 도착해서 아마 확진 환자들을 여기 이탈리아군이 설치한 야전 병원이랍니다. 정말 전시 때 펼치는 천막이 이탈리아에서는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앞에 무장 통제하고 있고요. 여기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또 여기는 칠레와 페루 국경입니다. 미국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까, 교수님? 확진자가 4만 명,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고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검사를 갑자기 무료로 해주고 뭐 100몇만 원씩 들다가 검사를 갑자기 많이 하니까 확진자는 확 늘었어요. 예, 사실 네. 그동안에 이미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환자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확산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그 31번째 환자 나오고 한 열흘 정도의 기간처럼 네. 이미 감염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나올지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속도가 분명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더 갈 거다. 그렇게 지나가야 그 다음에 좀 감소세가 나타날 거다 싶습니다. 네. 미국은 세계 경제 중심지라 미국 전체가 지금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멈춰서고 있는데, 네. 남쪽의 플로리다의 드라이브스루 한번 영상 보실래요?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나마 확진자가 별로 없는데 저 지금 드라이브스루 검사 받으려는 차량 행렬 보십시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이죠. 하늘에서 본 방식인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 이론이 이렇게 많이 받으니 뭐 확진자 수는 매일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주 방위군이 나서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 배치돼서 그러니까 군이 여기저기 현장에 적극적으로 미국은 뭐 워낙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라서 군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고요. 네. 뉴욕은 뉴욕 주 안에 이제 뉴욕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뉴욕 주에서 교수님 2만 1,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절반이랍니다. 절반이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군을 네. 동원해달라고 뉴욕 주지사가 직접 요구하고 뉴욕 네. 시장도 요구했어요. 군 병원을 동원해달라. 그래서 결국 군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자체적으로 뉴욕의 비상사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사태를 또 선포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연방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은 무엇까지 요청을 했냐면요. 일반적인 회사들 있잖아요. 물건 만드는 회사들. 그 회사들 다 병원 물건 만드는 걸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국방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을 발동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응급치료에 필요한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제품 만드는 데로 방금 타임스퀘어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하철 거의 안 다녀요. 지금은. 뉴욕의 지하철. 예. 그래서 네. 사람이 저렇게 이동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이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어요? 야, 뉴욕 지하철이 마치 새벽 뉴욕 지하철은 11시, 12시까지밖에 안 나. 근데도 저렇게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네. 뭐 타임스퀘어 같은 데도 여기도 엄청나게. 타임스퀘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넘쳐나는 곳인데 보세요. 거의 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월가 쪽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네. 불안감이 커서 그런 건데 불안감의 한 형태가 사재기로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정부가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극장들이 있는 거 보니까 42번. 브로드웨이 뭐 이런 네.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좀 없는 게 아닌가 미국 국민들은. 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고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창기에 사실 괜찮아 별 문제 없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 이 부분이 좀 그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미국 안에서 플로리다주가 뉴욕에서 오는 같은 미국인들을 2주간 격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미국인들에게 집에 머물러 달라 호소하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We all need to stay home. We need to stop the spread of this virus, and we can only do it together. Not just to protect ourselves, but to protect others and all the older people you love. Please. I'm watching you. 여기까지요. 지켜보겠답니다. 네. 어제 영국 총리는 이번 어머니날에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집에 있는 거다.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고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자, 우한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급증할 때 우한 중국 사람들이 뭐 2주 만에 병원 가건물로 짓는 거 보셨죠? 미국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시애틀 축구장에 임시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네. 거의 완성됐네요. 외장은 거의 완성된 모습이고요. 여기는 또 다른 임시병원인데요. 네. 의료대 같은 또 환자들 위한 간이 침대들을 놓고 있고 영화 컨테이전 보면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불행히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은 이번 주가 지나면 환자들 병상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뉴욕만 해도 그런데 입원 환자 비율을 봤더니 13%예요. 나머지 그냥 집에 자가 격리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번 대기 때 네. 갈 수가 없으니까 자가격리란 형태로 있는 거죠 지금. 네. 우리도 한때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교수님 우리는 지금 완치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확진자의 서너 배니까 예. 병상은 지금은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네. 그 생활치료센터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도 경증 환자들은 그리 가고 또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로 갑니다. 네, 우리는 이제 좀 여유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상 보겠습니다. 거리를 둬야 이 바이러스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사회적 연대, 이렇게 마음은 더 같이 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생들이 치노힐스 고등학생들이 합창대회가 취소돼서 각 집에서 부르는 걸 한 화음으로 합쳐놨어요. 좀 들어볼게요. 볼륨 좀 키워주세요. There's a land that I dream. 여기는 뉴욕인데요. 결혼식이 취소돼서 부부가 그냥 길거리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를 위해 저분이 사회자 같아요. 하객은 친구들이 좀 사진 찍는 것 같고요. 주변의 아파트에서 몇몇 시민들이 지켜봐 줍니다. 위기를 겪고 더 잘 살 줄 알아요. 주변에 저 환호성도 질러주는군요. 자, 이건 이탈리아의 세르비아 국립극장 오케스트라인데요. 단원들이 각자 집에서 연주합니다. 네, 벨라 차오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PD가 잘라버리네요. 네, 벨라 차오. 우리로 따지면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노래입니다. 이게 네. 아마 파시즘에 대항해 무솔리니에 대항하는 대항해 네. 시민군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의미가 네. 좀 각별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탈리아 각 나라마다 피크가 다르고 정점이 다르다고 하셨고 그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00명 이상이었었는데 4,000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뭐 예단하기는 이르지만요. 예, 그렇죠. 지금 이탈리아가 이게 확진이 되고 증가하기 시작한 게 한 2주가 넘었거든요. 이제 아마 거의 정점에 다다를 때가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어느 정점에서 뭐 통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점을 봤을 때 그때부터 꺾이더라. 중국은 우한을 1월 23일 날 봉쇄하면서 네.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의 확진자 수를 보면 2월 3일에서 4일 정도가 피크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13일 정도 걸렸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2월 18일 날 31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증가했는데 2월 29일 날 정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하루 정도 걸린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이탈리아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밑에 빙산의 아랫부분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우한 봉쇄는 다음 달 8일 풀기로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영국도 외출 금지령. 그렇습니다. 네. 3주 동안. 3주 동안 외출 금지령인데 심지어는 결혼식도 못 하고요. 교회에서 세례식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다만 하나만 허용된 게 장례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주간 외출 금지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필수품 쇼핑이나 의약품 쇼핑이나 출퇴근을 위해서 가는 것만 허용하고 위반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의 도움을 거절했는데 영상 준비됐으면 네, 하메네이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شما تولید کردید. من نمیدونم چقدر این اتهام حقیقی است. اما وقتی این اتهام وجود داره کدوم عاقلی به شما اعتماد میکنه که شما بیایید برای او دارو بیارید؟ ممکنه داروی شما یه وسیله‌ای باش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بیماری رو بیشتر گسترش بده. هیچ اعتباری نداره. هیچ به شما اعتمادی نیست.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알겠는데 예. 미국 도움 거절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전에 정면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그거 폐쇄하느냐 마냐 이 문제 논란이 네. 한참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고 지원을 안 받아요? 그렇게 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죠. 근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란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어떤 리더십 이걸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기반 이걸 좀 강화하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자국 비행기를 격추해가지고 논란이 또 한참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결 구도를 계속 가져감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거죠. 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교수님 하나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손 열심히 씻으면서 독감 환자 줄었다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독감이 A형 독감이 이제 겨울에 유행하는데 그것도 좀 빠르게 끝났고 보통 학교 개학하면 B형 독감이 한 파도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번엔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보통 한 주에 한 500명씩 발생하던 결핵도 최근에 한 주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결핵 환자도 줄었다. 예. 이번 기회에 좀 손 씻고 이런 거 좀 몸에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또 사회적 연대, 국가적 연대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교수님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음까지 멀어지고 지금 각 나라가 나라를 봉쇄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서로 연대하고 공조하지 않으면 훨씬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각 나라가 서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의 김호란 교수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